안녕하세요, 제시카예요. 쇼킹탑 10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항공이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교해 볼게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분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자,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항공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좋아합니다. 대한항공의 의상도 좋아합니다. 승무원도 좋아합니다. 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국가 소유였어요. 그런데 1969년, 자, 그룹,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한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적기가 됐죠. 실제로요, 대한항공이 외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도 세계에서 꽤 평판이 좋은 글로벌 항공사가 됐죠. 2015년 12월,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제선에 46개의 나라에 129개의 도시에 가고 있고요. 여객기가 130대, 화물기가 28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종사며 기술 직원이며 승무원은 6,000명이나 있대요. 자, 그러면 아시아나는요? 자, 여러분, 아시아나항공 하면 생각나는 바로 이분. 참 우린 이분의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어떨까요? 아시아나항공은 좀 늦게 만들어졌어요. 1988년 2월에 세워졌고요. 현재 대한민국 제2의 항공사가 됐죠. 이게 지금 지난달 2016년 10월 기준으로 여객기 70대, 화물기 11대로 총 81대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 대한항공보다 약간의 규모가 작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23개국에 71개의 도시에 취항한다고 해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29개의 도시에 가고 아시아나는 71개의 도시에 가는데 이거는 또 약간 시즌마다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노선만 제가 비교를 하잖아요. 코리안 에어와 아시아나 에어라인의 단순히 제가 취향지만 비교를 한다면 물론 대한항공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대한항공이 비행기도 훨씬 많고 그런데 아시아나도 웬만한 메이저 도시는 다 간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간이 맞으면 아시아나를 전 보통 대한항공을 쓰는데 시간이 맞으면 아시아나로 갈까 했는데 아시아는 밀라노를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좀 불편한 점이 한두 번씩 있긴 해요. 아시아나는 이 나라 안 가네? 이 도시 안 가네? 이런 점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제2의 항공사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게 됐죠. 자, 여러분 유니폼을 보시게 되면요. 먼저 코리안 에어의 유니폼.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유니폼 이건 거 아시죠? 저 이 유니폼 너무 좋아해요.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몸에 좀 딱 붙어 보이지만 상당히 입으면 이제 작업을 하시기가 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저도 약간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의상을 보면 되게 예쁘고 좀 되게 나도 입어보고 싶고 좀 세련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너무 좀 꽉 껴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하늘색 스카프 그리고 아이보리색 이 유니폼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하늘로 이게 돼 있는 거 요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더 준비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유니폼의 변천사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한항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유니폼은 과연 무슨 색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빨간색이었습니다. 자, 1969년 대한항공의 첫 번째 유니폼인데요. 와, 저 이게 왜 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당시 한국 디자이너 송옥의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센세이션이죠. 국내 처음으로 생기는 비행기의 유니폼인데요. 이것도 뭔가 고급스럽죠. 모자도 이렇게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큰 유행을 일으켰다고 해요. 자, 근데 이건 1969년의 유니폼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볼까요? 바로 이건데요. 1973년입니다. 이제 약간 하늘색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자가
약간 좀 녹색 어머니회 모자 같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쁘네요. 이쁘네요. 그리고 이제 화려한 스카프로 멋을 내고 이 스카프가 대한항공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템으로 이용이 됐다고 해요. 느낌이 약간 야쿠르트 아줌마 고급 버전 같아요. 덕혜옹주가 생각나네요. 백화점 안내원 같기도 하고요. 첫 번째 거 빨간색보다 이거는 오히려 반응이 조금 더 안 좋은데요. 물론 중간 과정도 있었지만 제가 조금 넘어가고 요거 먼저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전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짧은 치마, 소매도 짧아지고 1970년대 초반에 미니스커트가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그때 당시의 유니폼도 이렇게 좀 산뜻하고 뭔가 좀 신여성의 느낌으로 변한 거죠. 어떤 분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나는 이 모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모자가 조금 너무 솔직히 약간 저희 이모도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성의 약간 아름다움을 좀 머리로서 살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약간 저희 이모가 약간 좀 연상되는 차분한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시대는 어땠을까요? 1974년부터 75년까지예요. 자, 파리로 처음 취향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의상이 약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잡히기도 하고 약간 교복의 느낌을 더 많이 담고 있죠. 여전히 화려한 스카프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이 느낌은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좀 괜찮지 않죠? 점점 약간 좀 모양이 좀 잡혀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1976년부터 77년까지 1년 동안밖에 2년 동안밖에 쓰지 않았던 대한항공 유니폼인데요. 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자가 포함된 마지막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긴 한데 좀 약간 중동 느낌도 나지 않나요? 중동에서 약간 저런 모자하고 좀 어두운 색깔로 아래 위로 많이 맞춰 입잖아요. 근데 치마도 약간 짧아진 것 같고 핏도 살짝 더 들어간 것 같고요. 버스 안내양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모자는 좀 마음에 들었지만 이게 마지막이라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유니폼 보실게요. 1978년입니다. 저는 이때 태어나지 않아서 이 유니폼은 못 봤어요. 자, 이게 중동시장, 그러니까 그 전에 파리에 취향을 하고 이제 중동시장 개척에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색깔이 조금 고동색으로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약간 그 스카프의 변화가 있긴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큰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 유니폼은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2004년까지 이 유니폼이 쓰였으니까요. 이 앞에 있는 큰 리본 있잖아요. 그 대한항공의 로고가 들어있는 큰 로고의 그 리본과 또 굉장히 기장님이 입을 만한 이런 금색 단추가 있는 정갈하고 좀 깨끗한 이런 자켓에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10년 이상 동안 이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저는 이거 되게 좋아했고 이 하늘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저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쵸? 디자이너 김동순 씨의 작품이고 여태까지 최장 기간 동안 대한항공 유니폼에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서 보면 지금 이 유니폼은 상당히 센세이션하지 않나요? 왜냐면 뭔가 그전에는 좀 차분하고 이렇게 정장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정말 서비스에 서비스업에 적합한 의상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뭔가 엣지를 좀 더 살린 거. 머리 핀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세련미와 약간 발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색깔도 과감했죠. 사실 이런 민트 밝은 색을 승무원복으로 잘 쓰지 않는데요. 이탈리아 디자이너 지안 브랑코 베레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외부에서 걱정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옷이 너무 좀 딱 붙는 게 아니냐. 치마 보세요. 저 솔직히 이거 고백하는 건데 지난번에 대한항공 탔는데요. 이렇게 여승무원 분이 이렇게 제 옆에 있는 분을 서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뒤에서 봐도 치마가 좀 너무 딱 붙어서 엉덩이 라인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자라서 약간 그냥 이렇게 눈이 가고 이러는데 남자분들이라면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이 옷은 굉장히 여성미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은 이제 신축성이 더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도 바뀌었네요. 그런데 신발은 이거 말고 그냥 검정색 신발 신는 것 같던데요. 신발은 오히려 크게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 항공의 유니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아시아나 항공의 유니폼을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는데요. 변한 게 별로 없나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시아나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 아시아나 항공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네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진태욱 씨가 디자인한 유니폼으로 약간 따뜻한 그레이 색깔이에요. 약간 칙칙함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이 회색과 브라운이 좀 조화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소재가요, 니트 울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장시간 기내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면 아시아나 승무원 옷들이 더 편해 보여요. 살짝 더 평퍼짐한 느낌은 있거든요. 대한항공은 더 탁 붙어 있고요. 근데 어찌 보면 대한항공이 더 예쁠 수 있지만 실제 일을 하시는 이분들에게는 이 옷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아시아나의 색동 모양, 여러분 혹시 이 로고 기억나세요? 아우, 우리 기억나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아시아나 항공 기억나시죠? 아시아나 항공, 우리 그 노래 많이 들었잖아요. 그 노래 나올 때 마지막에 이 로고 꼭 나오잖아요. 이 색동.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 늦게 태어났나 보다. 자, 그런데 이 색동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제 스카프, 그리고 또 그게 소매에도, 긴 소매에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의 의도는 이제 이 색동이 뭐예요? 한국의 여성의 미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적인 어떤 그 전통의 미의 색감이 여기 잘 녹아나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도 영국 마이낸셜 타임스로부터 세계 최고의 유니폼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약간 아시아나가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뭐 여기저기에서 당연히 뭐 이 유니폼 예쁘다, 저 유니폼 예쁘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을 만한 유니폼인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에는 아주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손님을 맞아줄 때의 아시아나 항공의 그 승무원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회색과 브라운 느낌으로 좀 경직된 느낌인데, 이분들이 식사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렇게 빨간색을 입고 오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 빨간색 에이플, 이 뭐라 그러죠? 앞치마. 그래서 이거를요, 비행기 안에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오직 기내에서만 사실 수 있어요. 이거를 사오실 분이 얼마나 많을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빨간 에이프론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같다. 그쵸? 얼마에 팔던가요? 글쎄요, 가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입고 다닐 때, 내부에서, 그리고 하얀색과 빨간색 승무원 의상까지 같이 봤네요. 저는 아직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타본 적이 없어도 비행기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되게 신나거든요. 저도 오늘 말이 되게 빠르잖아요. 이런 이야기 듣고 다음에 비행기 한번 타보시면 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항공사 중에 누가 더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사실 그건 좀 쉽게 말해서 비등비등해요. 전 세계 뭐 비즈니스 트래블러즈로부터 여러 가지 상도 받았고, 기내식 서비스상, 뭐 최고의 비행기상, 뭐 여러 가지 지난 수십 년 동안 양 항공사 다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얘네들 중에 누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가 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이 두 개의 대표적인 항공사가 전 세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나는 대한항공이 더 나은 것 같다, 나는 더 아시아나가 나은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기가 받았던 어떤 감명 깊었던 서비스가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껄쩍지근한 게 한 가지 있었죠. 껄쩍지근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 대한항공이 굉장히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얼마 전 그 땅콩 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이 땅콩항공으로 바뀔 정도로,
네, 갑질의 최고봉을 여기서 보여주셔가지고 대한항공의 오명을 뒤집어 썼죠. 어떤 사건인지는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또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국제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대한항공 탔다 그러면 맨날 마카데미아 드셨어요? 맨날 땅콩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 1등석에만 나오나 봐. 나는 그냥 아몬드밖에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땅콩밖에 못 먹어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내식의 비교가 될 텐데요. 기내식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할 텐데, 자 기내식은 둘의 비빔밥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잠깐 보시죠. 이게 아시아나항공에서 나오고 있는 기내식 비빔밥이에요. 그런데 대한항공도 거의 일치합니다. 저 대한항공 타가지고 비빔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저 밥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데서는 약간 어떤 비행기에서는 더 햇반이 큰 게 나올 때가 있고 햇반이 좀 작은 게 나올 때가 있고, 근데 그거는 순간순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에 많이 만족을 더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비빔밥을 시작했던 게 대한항공 아닌가요? 비빔밥을 기내식으로 들어온 건 굉장히 센세이션 했거든요. 당시에는요. 이거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참 비빔밥 별거 아닌데, 그쵸? 한 달에 몇 번 먹나 안 먹나 싶긴 한데, 하여튼 이 비빔밥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 맛있게 나와요. 너무 맛있게 잘 나와요. 대한항공이 먼저 했었죠. 네. 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간식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피자 같은 거, 피자 조그마한 조각 피자가 나오기도 하고 컵라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말고 다른 편에서 얘기할 건데요. 비행기에서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컵라면을 달라고 한 사람만 주거든요. 여러분 그거 컵라면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꼭 드시려면 주무시지 말고 두 눈을 분쩍 뜨고 있다가 달라고 하시고요. 하나의 팁은 기내식 한 개로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기내식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플러스 승무원까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만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사촌 동생이 얼마 전에 브라질 갈 때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개만 더 달라고 비니까 주시긴 하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면 한 개를 더 시켜도 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이 못 먹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저도 기내식 2개 얻어먹는 애는 제 사촌동생이 처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를 잘 해봤는데, 그러면 둘의 티켓 가격은 어떤가요? 누가 더 비싼가요? 일반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해외에 많이 나갔잖아요. 검색을 해본 결과 아시아나의 가격이 살짝 더 착한 것 같아요. 살짝 더. 그런데 대한항공의 티켓 수나 나라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아시아나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할인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장점이 있죠. 대한항공이 조금 더 비싼데 모든 구간에서 그렇진 않아요. 대한항공도 어떤 구간에서는 되게 싸게 사는 경우도 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일리지예요. 여러분이 마일리지를 잘 모르셔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마일리지 반드시 모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5년에 한 번밖에 해외여행을 갈 일이 없다 그러면 마일리지가 필요 없겠지만, 한 번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마일리지를 한 5번 정도 여행을 하면 또 다른 공짜 여행 한 번이 여러분한테 주어진다고 생각되시면 돼요. 그러면 왜 내가 5번 가면 한 번 가게 되는 공짜의 서비스를 나한테 주냐? 한 가지의 비행기만 이용을 했을 때 여러분께 이 서비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요 5번 쿠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마일리지마다 다 숫자가 다르지만요. 그래서 요거를 모아가지고 한 번은 공짜로 갈 수 있는 걸 다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시아나만 이용하시던지 아니면 대한항공만 이용하시던지 해야 돼요. 저는 실제로 마일리지는 아시아나에 훨씬 더 많이 있는데
대한항공 이 마일리지를 더 열심히 쌓으려고 저는 이 비행기만 자꾸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번에 프랑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맞는 게 프랑스 비행기밖에 없는데 그건 어떡하죠? 자,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렇게 연맹을 맺고 있어요. 대한항공 패거리, 아시아나항공 패거리라고 제가 솔직히 쉽게 얘기를 드렸는데, 대한항공은 여기 로고에 들어있는 스카이 팀에 들어있고요.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연맹이 된 애들이 한 10개의 비행기사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마일리지 넘겨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어프랑스를 타시면 에어프랑스를 타시더라도 코리안 에어 마일리지로 넘겨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한쪽 항공사로 다 모아서 여러분이 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은 에어프랑스 또는 네덜란드 비행기, 우리나라에서 유럽 갈 때 좀 많이 싸고 많이 써요. KLM이라는 비행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 에티하드 다 같이 이쪽 그룹에 있어요. 이쪽 그룹이 조금 라인업이 좀 좋아요.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타이항공, 약간 동남아 쪽이 많아요. 타이항공, 싱가포르항공, 그 다음에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 그 다음에 유럽에는 루프트한자라고 독일 항공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써요. 보면 한국에서 유럽 갈 때 많이 좀 싸게 하시려면 루프트한자나 KLM, 네덜란드 항공이거든요. 이 두 개를 사시면 대한항공이나 에어프랑스로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약간 메이저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못 갈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스위스 에어라인도 공유가 되나요? 그러시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항공사에 직접 가서 문의를 하셔야 돼요.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이 동맹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다들 국적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시아나와 코리안 에어라인의 비교를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혹시 지바제시카 너는 대한항공만 맨날 타니까 아시아나 욕을 너무 많이 했다 이거라고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시아나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 마일리지가 저는 진짜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할 만한 마일리지가 저는 여기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코리안 에어가 더 좋은데 어떡해요? 지난번 나 밀라노 갈 때도 내가 아시아나 항공 타려고 그랬는데 밀라노 비행기 없어가지고 나 짱났는데 물론 개인의 차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어떤 게 더 좋다 비교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두 개의 항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